일반인은 단백질 양을 따지지만 저희 연구자들은 흡수력을 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남는 비율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30년간 시니어 근육 감소와 노인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박성우입니다. 열심히 달걀, 고기, 단백질 음료를 챙겨 드셔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단백질이 몸속에서 근육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화되지 않으면 그냥 배출될 뿐이죠.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도 감소하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고기를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양보다 흡수되는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 현장에서 확인한 계란보다 12배 흡수가 빠른 3가지 단백질 보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으면서 몸속 흡수율이 월등히 높은 식품들이에요. 특히 근육이 빠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결국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시작점이 되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단백질을 드신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단백질 양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질로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70세 김정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단백질 음료를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 믿었지만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주를 안아들면 다리가 덜덜 떨렸죠. 정기 점검에서도 이상 없다는 말만 들었지만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하셨어요. 단백질 음료도 비싼 걸로 골라서 드시고 달걀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거든요. 그런데도 몸은 점점 말을 안 듣고 기력은 자꾸 떨어지니까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김 어르신을 만나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니 문제는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흡수되는 질이었습니다. 달걀과 고기는 나이든 분들에게 소화가 쉽지 않거든요. 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그냥 빠져나갈 뿐이에요. 김 어르신은 식습관을 조금 바꾼 뒤 단 3개월 만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핵심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흡수되는 질이었습니다. 소화가 쉬운 단백질 3가지를 식단에 더하고 식사 타이밍을 바꾸니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죠. 지금은 손주를 안고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내리신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백질 흡수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 감소와 직접 연결되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와 소화효소가 줄어들면서 단백질 분해 효율이 낮아집니다. 이게 바로 많이 먹어도 힘이 안 나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단백질 흡수율이 평균 30에서 4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72세 이옥순 어르신은 매일 달걀을 4개씩 드셨지만 근육은 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그냥 배출되고 있었던 거죠. 이 어르신은 달걀 대신 소화가 쉬운 황태와 건새우로 바꾸신 후 2개월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셨어요. 소화 쉬운 단백질로는 황태, 건새우, 검은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품들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위가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많이 먹는데 힘이 빠진다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드시는 단백질의 종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습관이죠. 그런데 이게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카페인은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 대사를 지연시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단백질 활용률이 약 20%나 감소한다고 해요. 68세 박선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드신 후 바로 커피를 마셨는데 피로가 계속됐습니다. 황태국 자체는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인데 커피 때문에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커피를 식사 1시간 후로 미루신 후부터는 아침 기력이 확연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는 식사 1시간 후에 마시세요. 식사 직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하시면 단백질 흡수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커피가 꼭 필요하시다면 오전 간식 시간이나 점심으로 미루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식사 후 커피 혹시 바로 드시고 계신가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신장 부담을 늘려서 단백질 대사에 악영향을 줍니다. 고염식 식단은 근육 단백질 합성 효율을 15에서 20%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67세 이명의 어르신은 황태국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늘 간을 세게 해서 드셨습니다. 황태 자체는 훌륭한 단백질인데 짜게 드시니까 오히려 피로감이 심하고 몸이 자꾸 붓더라고 하셨어요. 소금 대신 멸치와 다시마로 감칠맛을 내시도록 권해드렸더니 2주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답니다. 소금 대신 멸치나 다시마로 감칠맛을 내세요. 국물 요리에 멸치 몇 마리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고 나트륨도 훨씬 적게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g 이하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여러분 식탁의 간 혹시 너무 세지 않나요? 간을 조금만 약하게 하셔도 근육 합성 효율이 확 달라집니다. 단백질 식품을 조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시금치의 옥살사는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단백질 활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두부와 시금치를 동시에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30%나 떨어진다고 해요. 70세 손창호 어르신은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걸 좋아하셨는데 자꾸 근육통이 심해지더라고 하셨어요.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니까 근육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 거죠. 두부에 미역이나 브로콜리를 곁들여 드시도록 바꾸신 후부터는 근육통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두부엔 미역이나 브로콜리를 곁들여 드세요. 이런 식품들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특정 식품을 매일 같은 방식으로만 조합하지 마시고 가끔은 다른 식재료와도 함께 드셔보세요. 오늘 점심 메뉴 혹시 두부와 시금치 같이 드셨나요? 좋은 식품도 조합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운동은 근육을 자극하지만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이 오히려 소모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백질 보충 없는 운동은 근육 손실 위험을 15%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9세 정기훈 어르신은 매일 산책만 열심히 하셨는데 근육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운동은 하는데 단백질을 제대로 안 드시니까 몸이 기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쓴 거예요. 건새우 간식과 황태국을 병행하신 후 2개월 만에 근육량이 10%나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 식품을 꼭 섭취하세요. 이 시간대가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인 골든타임이에요. 공복 운동은 절대 피하시고 운동 전에라도 우유 한 잔이나 견과류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시고 단백질은 놓치고 계신가요? 운동과 단백질은 세트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실수들이 근육을 빠르게 줄입니다. 커피 타이밍, 음식 조합, 염분 섭취, 운동 후 식사까지 모두 연결돼 있어요.
이제 근육을 되살리는 흡수 잘 되는 단백질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새우는 단백질, 칼슘, 아연이 모두 풍부하고 소화가 정말 쉬운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작은 크기라서 씹기도 편하고 볶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고소하고 맛도 좋죠. 염분이 조금 높은 편이니까 참기름에 살짝 볶아서 간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냥 드시면 짤 수 있으니까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살짝 볶아서 고소함을 더하거나 참기름 몇 방울만 둘러서 드시면 딱 좋아요.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하고 반찬으로 무쳐 드셔도 좋고 간식처럼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새우를 볶은 다음 깨랑 같이 섞어서 밥 위에 올려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맛있고 단백질도 제대로 채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건새우 한 봉지 있나요? 없으시다면 오늘 장 보실 때 꼭 하나 사오세요. 황태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거의 없어서 위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식품이라 조직이 부드럽고 소화가 아주 잘 돼요. 특히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드시면 속도 편하고 단백질도 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요오드가 조금 많이 들어있으니까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드시는 게 좋아요. 매일 드시면 갑상선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황태국, 황태죽, 황태무침 등으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황태국은 무랑 파만 넣어도 맛있고 황태무침은 고추장 양념에 살짝 묻혀서 밑반찬으로 드시면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황태죽은 소화가 더 잘 되니까 속이 약하신 분들께 특히 좋고요. 아침 황태국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정말 간단하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합성률을 높여줍니다. 일반 콩보다 항산화 성분이 훨씬 많아서 염증도 줄여주고 근육 회복에도 정말 좋아요. 나이 들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는데 검은 콩이 그걸 도와주는 거죠. 처음에는 하루 반줌 이하로 시작하세요. 콩은 소화가 좀 느린 편이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위가 더부룩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반 줌씩 드시다가 몸이 적응하면 한 줌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밥 지을 때 섞어서 드셔도 좋고 볶아서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검은 콩 우유로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저는 검은 콩을 불려서 밥솥에 밥이랑 같이 넣어서 짓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따로 조리할 필요도 없고 밥맛도 고소하고 영양도 확 올라가거든요. 밥 지을 때 검은 콩 한 줌 오늘부터 넣어 보실래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3가지는 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보충제는 비싸고 장기간 먹기 부담스럽지만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은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식품들이에요. 특히 이 3가지는 소화가 쉽고 흡수율이 높아서 나이 드신 분들께 정말 효과적입니다. 달걀이나 고기보다 훨씬 부담 없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게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이제 이 3가지를 활용해서 2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 대부분이 2주 만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 피로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 3가지 식품만 꾸준히 드셨는데도 몸이 확연히 달라지셨어요. 1주차에는 황태국, 검은 콩밥, 건새우 무침을 하루 한 번씩 나누어 드시면서 몸을 천천히 적응시키세요. 처음부터 3가지를 다 한꺼번에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만 식단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엔 황태국, 화요일엔 검은 콩밥, 수요일엔 건새우 무침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셔보세요. 아침엔 황태국 한 그릇, 점심엔 검은 콩 섞은 밥, 저녁엔 건새우 무침 반찬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3가지 모두 부담 없는 양이고 기존 식단에 살짝만 추가하는 거라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2주차에는 황태죽, 건새우 달걀 무침, 검은 콩 우유로 변화를 주세요.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법을 바꾸면 질리지 않고 계속 드실 수 있거든요. 황태죽은 소화가 더 잘 되니까 속이 약한 날 아침에 드시면 좋고
건새우 달걀 부침은 간식처럼 드셔도 되고 반찬으로 드셔도 좋아요. 검은콩 우유는 검은콩을 불려서 믹서기에 물이랑 갈아서 끓이시면 됩니다. 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으시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침 대용으로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기 정말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10분 걷기로 근육 반응을 활성화하세요. 음식만 드신다고 끝이 아니에요. 단백질을 드신 후에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줘야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가거든요. 밖에 나가서 걸으시기 힘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팔다리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잘못된 상식이 근육을 갉아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된다는 생각, 비싼 보충제가 최고라는 생각,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근육을 빼앗아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단백질 습관은 노년의 활력을 되살립니다.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고 식사 타이밍을 조절하고 염분을 줄이고 운동 후 단백질을 챙기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황태 한 그릇, 건새우 한 줌, 검은 콩 반 컵으로 시작해 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간단하게 하나씩만 추가하시면 돼요. 내일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점심에 검은 콩 섞은 밥 한 공기, 저녁에 건새우 볶음 한 접시. 이것만 지키셔도 2주 후엔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 상태를 간단히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인데 이걸 해보시면 본인 근육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꼭 다음 영상도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단백질 양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흡수력으로 보시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